2002 한일 월드컵. 한국은 최고의 성과를 얻어낸 반면 디펜딩 챔피언 자격이었던 프랑스는 조별리그 탈락에 굴욕을 당했습니다. 극과 극의 성적표를 받았던 두 팀은 4년 뒤 2006 독일 월드컵 G조에 함께 편성됐는데요. 4강 신화의 멤버가 다수 포함된 한국은 1차전에서 토고를 상대로 역대 최초 원정승을 거두며 기세를 올렸습니다. 그러나 월드컵 직전까지 좋지 못한 경기력으로 늙은 스타일그로 폄하되던 프랑스는 1차전에서 스위스와 무승부를 기록하며 한국전 승리가 더욱 필요했습니다. 그렇게 서로를 2차전 상대로 맞이한 한국과 프랑스. 한국은 박지성과 이영표를 주축으로 한 4-3-3 포메이션. 프랑스는 비록 노수했더라도 지단, 앙리를 포함하여 그야말로 전 포지션에 걸쳐 초호화 스쿼드로 구성되어 있었죠. 당시의 상황과 기세를 떠나 순수한 전력 면에서는 분명 한국의 절대 열세가 틀림없었습니다. 사실 4강 신화를 통해 한국이 얻은 가장 큰 성과는 따로 있었는데 바로 선수들이 이제는 그 어떤 강팀을 만나도 두려워하거나 얼어붙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마인드에 더해 프랑스전에 임하는 아드보카트 감독의 전술 자체도 전혀 수비 라인을 끌어내리거나 텐백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당당히 경기력으로 맞짱을 떠보자는 것이었죠. 자, 그렇게 킥오프된 경기. 프랑스가 먼저 기회를 잡았습니다. 6분경 수비수 3명 사이를 탈압박한 앙리의 절묘한 패스가 밀토르에게 향했고 밀토르의 논스톱 슛까지 이어졌으나 이훈재의 빠른 판단과 선방에 막히고 말았죠. 많은 케이스에서 그렇듯 전력이 우위인 팀이 이른 시간에 선제골을 기록하면 경기가 그대로 터져버리는 경우가 많기에 한국으로서는 간담이 서늘한 장면이었죠. 하지만 불과 3분도 지나지 않은 9분 무렵 우려가 현실이 되었습니다. 밀토르의 중거리 슛이 수비수에게 맞고 굴절되어 쇄도하던 앙리에게 향해버렸고 이를 놓칠 앙리가 아니었죠. 완벽한 퍼스트 터치와 간결한 마무리로 프랑스의 선제골이 터졌습니다.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예상치 못한 이른 실점에 모든 플랜이 망가지며 흐름을 완전히 넘겨줄 수도 있는 한국이었지만 다행히 흔들리지 않았고 오히려 반격을 가하기 시작했죠. 10분경 이천수가 상대의 측면 수비를 완전히 무너뜨렸지만 좋은 기회로는 연결되지 않았고 21분 박지성을 향한 날카로운 공간 패스는 갈라스가 헤더로 겨우 걷어냈습니다. 이어서 프랑스는 말루다의 돌파에 의한 중거리 슛으로 응수했죠. 27분에는 한국에게 다시 한번 아찔한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공격 전개를 차단당하자마자 앙리에게 완벽한 패스가 투입됐고 슛까지 연결됐다면 완벽한 실점 위기였지만 이영표의 파울을 각오한 수비로 겨우 막아낼 수 있었죠. 프랑스의 공세는 계속됐습니다. 31분 지단의 코너킥이 비에이라의 헤더로 이어지는 순간 모두가 골을 예상했으나 이훈재가 또다시 엄청난 반사신경으로 골라인 바로 위에서 선방! 사실 호크아이 시스템이 이때도 있었다면 굉장히 애매할 수 있는 장면이었는데 한국에게는 천만다행이었습니다. 큰 위기를 넘긴 한국은 36분 조재진이 얻어낸 프리킥으로 기회를 맞이합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키커였던 이천수가 날카롭게 페널티 박스 안으로 볼을 연결하지만 쇄도하던 조재진에게 맞지 않았고 골대를 정말 아쉽게 지나쳐버렸죠. 바로 이어진 상황에서는 앙리가 말루다의 등딱을 이용해 2대1 패스를 연결받지만 한국 수비가 가까스로 클리어링 해내면서 전반전이 그렇게 종료되었습니다. 0대1 리드를 당하고 있던 한국은 후반 시작과 동시에 설기현을 투입하며 이을용이 교체아웃됩니다. 이른 시간에 공격적인 교체를 감행했다는 것은 비록 상대가 프랑스이고 지고 있더라도 이 경기가 분명히 해볼만하다는 한국 코칭 스텝의 판단이 있었기 때문이겠죠. 그러나 후반전 공격의 포문은 프랑스의 몫이었습니다. 밀토르의 날카로운 중거리 슛이 골문을 살짝 벗어났죠. 이어진 55분 사녜리 날카로운 크로스를 올렸고 골문 앞 비에이라에게 완벽하게 걸렸지만 헤더는 이훈재의 품에 안겼고 공격자 파울이 선언됐죠. 흐름을 탄 프랑스는 무서웠습니다. 곧바로 밀토르가 다시 수비진을 헤집어 놓으며 측면에 말루다에게 연결! 하지만 마무리가 좋지 못했죠. 분위기를 잡은 프랑스는 당시 신성이었던 리베리까지 투입하며 더욱더 공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반면 한국은 68분경 이호가 갑작스런 부상으로 교체아웃되었고 동력이 떨어진 이천수가 나오면서 당시 최고의 교체 카드 안정환이 경기에 투입됐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역대 한국 최고의 뚝배기로 불리는 조재진의 헤더를 적극적으로 이용하기 시작했는데요. 79분
김영철의 롱볼을 조재진이 완벽하게 공중을 제압하며 쇄도하던 안종환에게 연결. 하지만 수비진의 다이빙 헤더에 막혔죠. 이어 이영표의 크로스와 김동진의 헤더가 골이 되지는 못했지만 분위기를 완벽하게 가져온 한국. 경기 종료 10분 전 드디어 결실을 맺게 됩니다. 설기현이 측면 깊숙한 지점에서 스텝 오버로 아비다를 벗겨냈고, 특유의 발목 힘을 활용한 크로스를 또다시 조재진이 완벽하게 공중에서 완벽한 헤더로 연결했습니다. 그리고 그 볼을 우리의 해버지 박지성이 쇄도하며 발끝으로 마무리! 동점골을 기록! 강팀에게 이른 시간 선제골을 허용했음에도 추가 실점을 하지 않고 오히려 더욱 공격적인 모습으로 맞불을 놓았던 한국이 그 결실을 맺은 것이었죠. 자, 당시 박지성의 골과 함께 자막에 등장한 소속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라는 글자가 그렇게 멋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또한 실점을 허용한 직후 갈라스의 폭발 장면도 아직까지 인상적으로 남아있죠. 하지만 이 동점이 의미를 가질 수 있었던 것은 경기 종료 직전 프랑스가 맞이한 완벽한 두 번의 찬스가 모두 무산됐기 때문이었습니다. 리베리의 완벽한 컷백이 노마크인 비에이라에게 향하는 동안 한국으로서는 심장이 철렁하는 순간이었는데, 비에이라는 정말 고맙게도 어림없는 홈런골을 차고 말았죠. 또한 경기 종료 5분 전 지단의 완벽한 패스가 노마크인 상태의 앙리에게, 그것도 가장 좋아하는 가마차기 각도로 연결됐는데요. 앙리는 평소답지 못한 슛으로 연결했고, 그마저도 이 경기의 수호신 이훈재가 또다시 슈퍼 세이브를 기록하며 한국을 패배로부터 구해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찬스였던 안종환의 프리킥이 벗어나며 그렇게 1대1 무승부로 경기가 종료됐습니다. 한국은 1승 1무라는 쾌주의 스타트에도 불구하고 이어진 3차전 스위스전 패배로 결국 조별리그에서 탈락하고 말았습니다. 프랑스는 조별리그를 2무로 시작하면서 더욱 비판에 시달렸는데, 결국 토고를 잡고 토너먼트에 진출한 뒤 스페인, 브라질, 포르투갈까지 도장 깨기를 실현해내며 결승 진출까지 성공했죠. 비록 결승전에서는 그 유명한 지단의 박치기 사건과 함께 승부차기 끝에 준우승에 머물렀지만 우승 후보와 강팀들을 모두 꺾은 프랑스였습니다. 자, 여기서 의미 있는 것은 한국이 이 프랑스와 대등한 경기력으로 무승부라는 결과를 얻어냈다는 점이고, 이는 4년 전의 기적이 결코 우연이 아니었음을 증명하기에 충분했던 것이 아닐까요? 비록 2000년대 다른 월드컵들보다 덜 기억되고 있는 독일 월드컵 당시의 한국 대표팀이지만 이런 경기가 있었다는 것을 추억해보면서 이만 마무리하겠습니다. 스코어 888! 터치비 제작에 도움 주셔서 감사합니다. 스팔은 건전한 스포츠 승부 예측 게임 문화를 선도합니다.